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한규 세무사님이십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그 세무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베스트셀러죠. 부동산 절세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 공저자이십니다. 네. 이제 김동우 우리 트위스님, 네. 트위스님이 이제 쓰셨고 이번부터 최한규 세무사님께서 같이 공조로 참여하시게 됐죠. 네네네. 올해도 네네네. 한 10,000부 이상은 지금 할려서 최근에 야, 뭐 이렇게 좀 인쇄 6년 연속 베스트셀러. 받았습니다. 제가 제 책이 내년에 나오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시스님 뭐. 네. 네. 자, 우리 최한규 세무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졸업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A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진짜? 네. 44회 세무사 시험 합격을 하시고 지금 현재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대표 세무사로 계시고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규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고 하여튼 뭐 오랜만인데 네, 오늘은 뭐 좀 이슈가 있죠. 네. 최근에 이제 2022년 2월달에 이제 신설된 상생임대주택인데 이제 이게 또 6.21 대책이라고 해서 6월 21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초반에는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이 비과세 규정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요건도 좀 까다롭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무사님들이나 또는 뭐 납세자분들도 뭐 그렇게 뭐 이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번에 6.21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좀 혜택, 그러니까 요건도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측면, 그 다음에 혜택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난 측면, 그러니까 혜택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이슈가 있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상생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 자체는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사실 좀 이슈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좀 혼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뭐 취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내가 상생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냐 뭐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시는 이제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약 체결,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할 때 뭐 상생 임대차 주택 뭐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게 자칫 된다고 했다가 안 돼 버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내용 한번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의문점들 이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과 이제 또 증여 또 2022년은 우리 또 영화 또 신세계 보면 뭐 또 나오잖아요. 뭐 딱 좋은 날이다. 2022년은 증여하기 딱 좋은 해입니다. 맞아요. 요 증여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또 접목시킨 뭐 절세 방법 뭐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뭐 제가 생각했지만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법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 규정이 이제 신설된 배경과 의미 뭐 이런 것들 간단히 보시면은 사실은 요게 이제 개정 전에는 특례 대상은 요 괄호 1, 2, 3이 나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서 5% 규정을 넘지 않는 고 임대차 계약 요게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이다 하고 2년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이 의무 임대 해야 된다. 임대를 해야 된다. 요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제 올해 말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이제 상생 임대차 주택,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야 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후에 신규로 계약 체결하는 것만 되는 거고 승계한 건 안 된다. 요게 당초 지금 개정되기 전에 개정 전에 이렇게 돼 있었고, 자 그다음에 개정 전에는 또 이제 요건이 요게 있었죠. 임대 개시일 당시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요 해당 임대주택 이 요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그래서 1세대 1주택이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9억을 넘지 않는 주택이어야 된다. 이제 고가 주택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요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세대 1 다주택이면은 혜택이 없는 거고, 또 뭐 고가주택 네네. 제가 지금 있는 지금 제가 지금 사는 주택도 이번에 9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뭐 서울 지역에 사는 주택들은 이제 기준시가가 9억이 넘으니까 뭐 이런 주택들은 뭐 상승임대 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소형이나 뭐 아주 작은 저가의 주택들만 가능한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그 임대 기간은 1년 6개월이 넘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채우면 자, 실거주를 1년 인정해 줄게 라고 했던 게 종전의 개정 전의 상생 임대차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뭐 이거 어찌됐든 뭐 2년 이상 뭐 또 임대를 또 해야 되고 5% 또 지켜야 되고 뭐 등등등 요건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1년만 또 인정해주면 결국은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지 비과세인데 1년만 채운다면 1년만 인정해준다면은 결국은 난 또 1년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의미 자체는 뭐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나온 거지만, 막상 요건을 보다 보니까 야, 1세대 1주택자만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것도 안 되고, 또 2년 중에 1년만 인정한다니까 굳이 뭐 이거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문이었다. 맞아요. 이름은 있으나 실익은 없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자, 그런데 2022년 6월 21일에 요 이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뭐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6.21 대책이라고 하는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상생 임대차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뭔가 개정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혜택이 늘어나고 그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였는데 언제까지 늘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조문이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굉장히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제 마지막에 설명드릴 텐데,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채 또는 수원에 한 채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근데 수원에 있는 얘가 괜찮아, 얘가.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은 뭐 상승도 될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실거주하기도 괜찮은데, 근데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가 뭐 삼성전자 수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니면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자녀가 또 그걸 받으면은 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상생임대차 계약을 쓰면은 뭔가 이렇게 일단 비과세 나도 내 거도 이제 지금은 최종 1주택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내 거 증여해주면은 그냥 내 거도 비과세 되고, 자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증여 받으면은 상생임대차 이것도 쓰면은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쓰면은 비과세 돼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테고. 자,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개념은 동일하지만, 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인정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임대 개시점에 1세대 1주택 자여야 되고, 자, 그에 해당하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뭐 개별 주택 가격 등 이런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지 됐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물론 지금은 개정됐습니다. 2022년 8월 2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보니까 이 요건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주택 상태에서 뭐 상생 임대차 계약만 맺어두면은 비과세 받을 여지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나 등의 초고가 아파트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안 살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과세 포기하고 있었는데, 상생 임대차 계약 이런 걸 이용하면은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되는 조문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을 보니까,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개정 전에는 2년 거주 중에서 1년만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개정되고 보니까 2년 거주 요건을 그냥 면제해 준대요. 비과세. 아예 그냥 면제. 아예 면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어떤 요건만 맞으면 2년 거주 인정해 준대요. 와, 그러면 비과세 안 살아도 비과세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시할 때도 만약에 12억 이하짜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그 12억 초과하는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자 2년 이상 거주해야지 이제 우리 표2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그거 안 살아도 표2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와 뭔가 혜택이 좀 늘어난 그렇죠.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자 게다가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기가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2024년 2년이 더 연장돼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을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님들도 평소에는 관심 안 가지다가 이걸 다 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유용하게 보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뭐 이제 블로그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개정된 뭐 상황 자체는 뭐 여기 이제 그 우리 6.1 대책에 보면은 뭐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실거주 의무를 충족을 위해서 옛날에는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하려면은 1년 이내 양도 뭐 1년 이내 전입 요건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이제 퇴거를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세법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라라고 이제 해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도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죠? 네. 뭔가 혜택도 늘어나고 유효권을 일단 없애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 많고 그때 6월 21일 날 대책 나왔을 때 저도 기억하는 게 다 이것만 물어봐요. 다 이것만 다른 걸 안 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생 임대차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한 조문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종전 개정안 규정하고 거의 유사한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3항 1항이 동그라미 3이 3항인데 네네네. 3항에 보면은 원래는 1호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4호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네네. 바뀐 거 같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 규정들이 좀 개정되고 2호, 3호가 아까 전에 이제 네. 9억 초과 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네.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 요게 이제 155조의 3이니까 3.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조문을 이제 좀 뭐 보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뭐 한 장짜리밖에 안 되지만 뭐 출력하면 A4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보시기 힘드니까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 155조의 3, 자 제1항을 보면은 그 제1항의 의미는 상생임대주택의 적용 범위. 자, 상생임대주택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는 무슨 혜택인데 라고 나오는 게 1항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적용의 범위는 자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다주택 상태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 상태에서 기회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다주택 상태였다가 상생 임대차 어떤 요건을 맺어놓고 나머지 주택을 다 판 다음에 얘를 파는 경우에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를 해줄게. 최종 남은 1주택. 그렇죠. 남은 1주택. 네. 이제 요거고 다주택 상태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그걸 처분하는 경우에 그게 비과세 되는 건 아니에요. 자, 1주택 남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여기 조문에 보시면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 156조의 3, 그 다음에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155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제 블로그도 그렇고 뭐 우리 제네시스 방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가 1세대 1주택은 아닌데 예외적인 2주택 이상인 경우에 2주택 등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아주 특례 규정, 비과세에 대한 특례 규정인데 뭐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이 있다. 대부분 아시는 거죠. 자, 이런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또는 상속주택, 혼인합가 뭐 이런 것들, 동거봉양. 자, 게다가 이제 여기도 파격적인 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까지도 해주겠다. 브라보.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되냐 안 되냐 또 이슈가 있었거든. 개정 안 나왔을 때는. 근데 최종 개정된 조문을 보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도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뭡니까? 임대주택이 우리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으면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 해줄게라는 규정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데, 자, 이 거주주택을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요건이 충족이 돼버리면 2년 안 살아도 얘를 비과세 해줄게라고까지 해버렸으니까 파워풀한 거죠. 또. 근데 이게 해당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뭐
뭐 그래도 저는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스님이 제가 6개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상생 임대차 맺어주면 뭐 우리 시스님 같은 경우에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맺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155조의 뭐 이거는 뭐 장기 저당 담보주택인데 저희 아주 특별히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하는 156조의 2. 그 다음에 주택과 분양권인 경우에 비과세 특례 규정인 156조의 3. 자, 그 다음에 주택과 우리 99조의 2 특례주택이 있을 때 이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에도 자,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요건이 충족이 돼버리면 2년 안 살아도 자, 요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지만 뭐 비과세 해줄게 라고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뭐 혜택이 많은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혜택은 뭐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따질 때도 요건이 충족하면 그 임대주택. 그러니까 내가 안 살아도 그에 해당하는 거주주택이 내가 거주를 안 하더라도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면은 요건이 충족되면 2년 안 살아도 얘도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우리 이제 요게 이제 지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라고 해서 이제 좀 우리가 8%짜리 지금 보유기간에 4% 거주기간에 4%에서 맥시멈 80% 받는 자, 요 표 2 받을 때 이때 반드시 2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상생 임대차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 표 2 적용할 때 거주 안 해도 적용해 줄게 라고 이제 혜택이 되니까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따질 때 2년 거주 안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때도 거주주택에서는 2년 이상 안 살아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요건이 충족이 돼버리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인데 이제 얘가 고가주택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도 표 2 적용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혜택이 늘어났다. 이 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희 후속 그 내용이 나오면 또 발빠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걸로 좀 답변을 좀 대신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사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뭐 제네시스 박 채널 출연해서 유튜브 촬영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또 시스님 뵙고 좋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또 굉장히 반갑고 또 좀 이렇게 좀 이슈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맨날 가지고 와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여러분 또 현실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맞아요. 좀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의견 가미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꼭 한번 좀 되새기고 실무하신 분들 좀 괴로우시겠지만 또는 임대인들 괴로우시겠지만 어쨌든 뭐 해석이야 언젠가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저희 채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블로그 보시면서 꼭 이렇게 이제 뭐 큰 문제 안 생기도록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책에도 이제 개정된 거 나오면 반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최영규 세무사님 블로그 그리고 책 이렇게 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튜브도 언젠가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하면은 시작하지 않을까. 사무실 바꾸면. 네. 그때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 드리게요. 좀 도움 주십시오. 네.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많이 도움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고 혹시 주변에 계시면은 이런 게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검토해보고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서로 다 같이 돕고 살아야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